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프리마켓에서 강보합 흐름을 보이던 뉴욕 증시, 현재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오늘 열리는 회의를 지켜보면서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러시아 증시가 2월 25일부터 긴 셧다운을 끝낸 뒤 오늘 제한적으로 33개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폭등세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4월 1일까지 공매도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는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18만 7천으로 나오면서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2월 내구재 수주는 예측치를 하회한 마이너스 2.2%, 그리고 2월 근원 내구재 수주 역시 예측치를 하회한 마이너스 0.6%로 발표가 됐습니다. 나토와 G7 그리고 유로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지정학적 리스크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자금의 큰 흐름을 뒤흔드는 요인이 지금 현재는 러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현 시장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신세계 리턴즈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매매 신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9082번으로 참여 원하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 문자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정타 마스터 그리고 해왕 마스터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정타 마스터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타 마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증시가 상승하는 듯 하지만 또 원자재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등 이전과 완전 달랐던 이런 흐름. 저도 완전 멘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잡아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해영 마스터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죠?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도대체 유가는 어떤 상황인 거야? 유가는 대체 지금 핵심은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막 150달러 간다, 16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많겠지만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다시 재하락하는지 오늘 이 결과값에 대해서 나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집중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마스터를 모신 만큼 오늘 2배 더 알차게 또 신세계 리턴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지 시간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나토와 G7, EU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해지용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본격화되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각 상품들이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34% 상승한 14,493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88% 오른 온스당 1,954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64% 떨어진 배럴당 113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9% 하락한 1.101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그리고 또 시황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자 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또다시 또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2.4% 돌파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 역전에 대한 이런 우려는 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스탠스를 또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먼저 정타 마스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저는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당분간은 이어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도통 모르겠는 시장이 이번 주 계속해서 나와줬는데 왜 그랬냐면 이전 같으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 나스닥은 하락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나스닥도 상승하는 이상한 모멘텀이 나왔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음에도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았냐면 금리 인상, 일단 정해진 거는 맞아요. 정해졌는데 어떠한 수준까지 가는지 그리고 통제가 과연 가능할지 단지 네.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그래서 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빅스텝으로 한번 금리 인상이 최소 1회에서 2회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통제적인 수단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너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여의치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시각이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네. 매수를 들어주신 만큼 이제 오늘 매수 전략을 세워주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차트 네. 보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두 분 다 좀 동일하게 매수를 들어주셨는데 좀 같은 이유로 매수를 들어주신 거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해왕 마스터님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정타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작점에 대한 좀 맥은 짚었는데 네. 사실 지금 최근에 증시가 상승 흐름을 봤던 거는 굉장히 네. 좀 단순하게 봐야 돼요. 예, 이제 시장 금리 인상하고 이제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있는 누구도 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데 반박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주요 포커스는 뭘까요? 여러분들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빅스텝이 뭐예요? 우리 당초에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게 기준치인데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릴 거란 말이죠. 한 번에. 그게 빅스텝이에요. 큰 걸음으로 딱 나가는 거죠. 그럼 이 빅스텝이 앞으로 형태를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어제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증시에서 제가 어제 본 거는 이제 매도값에 당일 트레이딩을 좀 선호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전일 상황에 대해서 수급이 고점 평가가 드러났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자,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간단합니다. 예, 지지반등 구간. 지지반등 구간으로 포착을 해야겠죠. 지금 단순히 보기 위해서는 14,350 라인에서 매수 자리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지지가 이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웨이팅 하시고 새벽 시간대 더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증시는 지금 나토웨이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뭔가요? 또 파월이 발언을 했죠. 파월이. 지금 이제 정타마스터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잠시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타마스터님께서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내용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농담 섞인 어조로 5월 FOMC 회의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방해 요인 전혀 없다. 네. 자, 무슨 뜻이냐? 5월 0.5포인트입니다. 어제 발언으로 사실상 확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목표가 이제 9회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한 번에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는 거는 최근 물가랑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파월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내 이제 1분기 내 물가 안정에 대해서 취할 것. 빠른 스텝으로 빨리 들어가서 빨리 취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대한 방해 요소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단기 눌림은 한 번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상승 랠리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번 눌림 와요. 한 번 눌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상승은 계속 되니까. 다만 지금 오늘 트레이딩은 아까 얘기했던 14,000 차트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14,350포인트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자리까지 짚어주셨는데 정타 마스터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저는 이 구간이 조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떤 구간인가요? 14,500포인트 구간.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크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어긋나게 그리기는 했는데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급 반등세를 주었음에도 14,500포인트 구간에서는 끊임없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거의 보통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들을 현재 보시는 것처럼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장중에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프리 시장에서 쭉 빼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본장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올려주었고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까지 아주 잘 올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 여기 시장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아주 잘 눌러주고 상승을 하기 위한 힘을 응축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보시게 되면 짧게는 15,00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15,500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네. 네. 어떤 자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 금리 인상에 있어서 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 하나로만 통제를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자, 보시게 되면 네. 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BDI 지수라고 해서 해상 운임 지수인데 벌크선 지수입니다. 예. 지수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연준이 최근에 베이비 스텝 0.25% 상승으로 끌고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 운임 지수가 여기 상단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려오면서 금리 인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시점 한번 보시겠어요? 이 시점을 보시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급반등세를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착안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운임료 또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서 뭐가 되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 관리가 들어가줘야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디폴트가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이제 한숨을 좀 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외환 보유액이 6,40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4월 4일자까지 갚아야 되는 이자가 28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우리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금융제재, 미국 재무부에서 승인한 겁니다. 금융제재를 5월 25일까지 유예를 해주겠다. 자, 이거는 왜 해줬냐 또 이유를 봤더니 미국 은행들이 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처럼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되진 않겠지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짝 눈 감아 준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그동안에는 전차를 투입하고 육상 부대를 투입을 함으로써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전쟁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생화학 무기 그리고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이 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월 25일 이후가 지나가면은 미국이 러시아에 어떠한 제재를 더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본인들의 입지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지금 현재 전쟁을 종료를 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다시 잘 지내던가 아니면 확고하게 어떠한 뭐 유럽 국가 이쪽 서방 국가에서 발언권을 높여서 본인 입지를 탄탄하게 하고 러시아 안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입지를 탄탄하게 가져간다든지 이게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그 기한이 5월 25일 이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점까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다른 분이 좀 문의를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최상단이 S&P 500 지수고 그리고 하단으로 보시면 10년물 국채 이자 그리고 밑에는 2년물, 3년물이에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 세 가지 기준, 이 국채금리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격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9개월 이후에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아직 많이 있다. 그래서 증시는 그 기간 동안 상승으로 흘러갈 수 있는 모멘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금리 인상도 빅스텝도 1회에서 2회 정도는 분명히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내내 지금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두 다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위원들조차도 빠른 긴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도 연준이 5월과 6월에 각각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부담되는 매크로 요인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조금은 양호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제가 정타 마스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이 경제 연착륙 성공시킬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했고 네. 또 웨일스파고도 연준 연착륙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정타 마스터님께서는 금리 인상에 나선다고 해서 네. 뭐 이런 시장은 별로 타격이 없을 것이다. 안전하게 네네.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못했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파월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실적이 탄탄하게 견고하기 때문에 네. 연착륙은 없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기업 실적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재고입니다. 기업 재고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에 대비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면서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계속 상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나왔던 이 노란톡 질문이 뭐였냐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고물가 상황 같은 이유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물가 상승에 나온 이유가 에너지 상승에 따른 또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통화 정책으로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광물입니다. 광물.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희토류, 희귀 금속인데 예를 들면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 금속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광산에 대한 투자도 급격하게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광산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 수요를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당분간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나스닥 전체적인 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혹시 해왕 마스터님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파월 의장이 최근에 나왔던 멘트에 대한 자신감은 네. 미국에 대한 앞으로 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싶은데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이 말을 했어요. 1분기 내, 2분기 내에 이제 물가 안정화를 취할 것. 근데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관련에 대한 이슈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낮춰요? 그죠? 그 이유는 좀 이따 유가할 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to be continue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유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국제 유가 최근 굉장히 탄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졌고 또 러시아의 폭풍 피해로 흑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파손되면서 원유 공급 우려 다시금 번지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가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WTI 113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네, 그럼 오늘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르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왕 마스터님 먼저 매도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 나토죠? 네, 나토 회의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 그 얘기했었죠. 네, 이제 푸틴이 이제 우리랑 앞으로 비우호국을 맺는 나라는 루브라로만 받는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안 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이. 예.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거래를 하고 있던 이제 유럽권에서는 특히나 이걸 끊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루브라로 바뀌었다. 사실상 압박 들어가는 거죠. 너네 다 끊어버릴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JP모건 회장이에요. 갑작스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천연가스 개발에 마셜 플랜식 지원을 이루어야. 자, 마셜 플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몇십 년 만에 나온 얘기예요. 마셜 플랜? 하고서 찾아봤습니다. 저 또한. 왜냐, 과거 한 번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야 돼요. 미국이 유럽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폭적인 경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1947년인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30억 달러 그냥 퍼붓는 겁니다. 사실상. 왜? 야, 러시아랑 끊어. 이거예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러시아랑 끊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러시아랑 끊어. 확실하게 밀어줄게. 너네가 지금 러시아랑의 어떤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오늘 또 얘기 나왔어요. 오늘 인물이 많네요. 집중하세요. 계속 이어지니까. 이르면 에너지 마셜 플랜 내일 발표될 것. 자,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유가의 향방을 질 수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오펙이 아닙니다. 어차피 러시아는 단일적으로 행보를 이어갈 거예요. 최근에 제가 나왔던 얘기는 이제 우크라와 러시아의 협상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진전이 없을 때 그때 다시 오를 겁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뭔가요? 마셜 플랜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에너지 공급량이 다시 늘어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유가에 대한 안정 조정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 이게 지금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 걸로 예상하는 곳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제가 최근에 보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유가라는 가격대가 어떤 정확하게 차트 플레이보다는 시황에 대한 전적으로 달려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싸우면 올라가고 화해 모드 들어가면 떨어지고, 그죠? 다시 싸우면 올라가고. 근데 이제는 뭐냐? 미국이 나선다 이겁니다. 이번에 나토에서 마셜 플랜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안정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열리는데 지금 곧 있으면 열립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회의에서 제일 관건은 무엇이냐? 독일입니다. 독일이에요. 네. 슐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 천연가스 금수 조치가 독일과 유럽 경제에 매우 부정적일 것. 자, 여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NATA예요. 네. NATA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독일에 대한 설득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토 회의에서 최고 핵심은. 자, 독일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가스 55%, 석유 35%, 석탄 50%예요. 그죠? 만약 미국이 마셜 플랜 계획을 세워서 독일의 설득에 성공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빠른 기일 내 앞으로 미국은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펼쳐지면서 시장 공급에 대한 안정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이게 섣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냐? 탄소 중립. 그거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최근 엄청 공급에 대한 규제가 확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서라도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나토 설득이에요. 독일 설득. 독일 설득하게 된다면 시장이 이제 안정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 여러분들 최근에 유가 오른 게 차트 플레이로 가능합니까? 전적인 시장의 시황에 의한 방향성 제공이에요. 여러분들 집중하는 건 지금 유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누가 좌지우지할지에 대한 그 결정. 단순하게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랑 계속 싸울 거야 라는 전제보다는 미국이 여기에서 마셔 플랜식 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공급량을 어떻게 대처할지 여기가 핵심이 되는데 그 나토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독일에 대한 설득이라 이거예요. 과연 독일은 설득 당할 것인가? 이겁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잠깐 내리고 차트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유가를 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파동권에 대한 이탈은 지금 단기적으로 드러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하방세에 대한 유지 모멘텀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그죠?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107달러 이탈이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시장 안정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107달러 이탈. 107달러 이탈입니다. 이 자리예요. 근데 단순하게 방향성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시황으로 전적으로 따라서 차트 플레이보다는 기술적 분석 좋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 시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사건 발생, 그죠? 화해 모드, 협상 모드, 협상 결렬. 여기서 마셔 플랜 계획 세운다면 시장에 그냥 공급량이 늘어날 걸 예상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과정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나토 회의에서 마셔 플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냐 아니냐 이게 논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가능성이 높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권을 칠 때는 저는 오늘 정확한 정답은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 시황 플레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합의되면 결론 나오면 그때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급이 한 방향으로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CNBC가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따라서 현재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혜영 마스터님의 국제유가에 대한 당일 대응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타 마스터님도 오늘 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미국이 러시아한테 유예를 줬고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또 다른 방법,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이 될 것이고 지금 해왕 마스터님께서 마스터 플랜, 네, 좋은 계획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슈가 합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밖에 작용이 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마스터 플랜을 봤을 때 미국과 현재 독일의 위치를 본다고 했을 때 원유를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확실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독일까지 송유관을 어떻게 설치를 해줄 것이며 그 사이에 친환경으로 에너지 대체를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미흡하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유가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소형 원자로 개발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발빠르게 원전 쪽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합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하락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안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일전에 크루드 오일 말씀드리면서 이 100달러 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달러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고점인 120달러 부근을 돌파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가가 100달러 이상 넘어가면 소련일 때도 그랬고 러시아도 좀 강경한 이런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은 크루드 오일, 브렌트유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또 다른 전략을 오늘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국제유가가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WTI 같은 경우는 45%가량 올랐고 또 브렌트유도 48%가량 뛰어 올랐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그리고 정유 제품 수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이 미국의 대표 성장주인 팡에 이어서 이제는 이 팡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연료, 농업, 그리고 천연자원, 금 이렇게 이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새로운 팡이 형성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관련해서 이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들의 급등도 또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런 원자재들의 상승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해양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은 이제 좀 에너지 주도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 항상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은 미국은 항상 자기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제스처를 항상 취해왔어요. 네, 원자재 가격 안정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에너지 안정이 일어나면은 그 뒤에 뒤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유가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가 안정이 먼저 들어가야지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이 뒤따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빅스텝 관련해 갖고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제 파월 의장이 50베이시스 포인트, 0.5포인트 올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제가 2016년도죠. 예, 그때부터 이제 FMC가 0.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는 거 몇 차례 봤어도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예. 왜냐하면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나가는 게 연준의 방식인데 네. 지금 상황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기인했다고 보고 지금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아까 마셜 플랜을 했던 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안정세를 들어가야지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이제 마셜 플랜에 대한 계약을 저는 단기간 내에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재료가 딱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시장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딱 발표를 하겠죠. 지금은 독일에 대한 설득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에너지에 대한 안정세가 지금 미국에 대한 급선무 숙제입니다. 보통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과거 형태 모멘텀을 본다면은 네. 미국한테 큰 위협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 물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위협이에요. 엄청난 위협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정세를 못 취하면. 강하게 좀 제스처를 취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지원이에요. JP 모건이 어제 얘기했던 마셜 플랜 하자 이랬는데 보좌관 입에서 바로 나왔어요. 설득할 것, 나올 것. 그럼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연준이 뭐하러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려요?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연준의 정책은요, 무딘 칼입니다, 이제는. 안 먹혀요. 시장에. 이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대차 대출폭 5월에 축소한다 얘기하고, 빅스텝 나간다고 얘기하고, 내년까지 9회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 계획을 가진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제는. 무딘 칼이라. 폭 찔러도 여러분들 상처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차트 내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연준이 빅스텝을 나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물가는요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CPI 말고 BI 보라고 했죠. 네. 여러분들 BI 보면 어때요? 난리 났습니다. 네. 괜히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BI 수치가 계속 고점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계속 본다면은 2002년도 이후에 화면 한번 볼게요. 예, 고점 갱신했죠. 빅스텝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빅스텝이 이게 진행을 한다면은 시장이 하락세가 유지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시장은 다 맞물리니까.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물가, 결국은 원자재 얘기를 하셨는데 앵커님이 네.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마셜 플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핵 협상이라든지 이 마셜 플랜에 좀 열심히 나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원유 구입 중단에 또 나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반대급부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타 마스터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딱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자재와 또 네.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원자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에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친환경 정책을 또 펴면서 전기차 많이들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전기차 수요가 아주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하면서 어떠한 사태까지 왔습니까? 테슬라 주식을 너도 나도 옆집 사람도 다 사요. 그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원자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를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일조를 할 거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일부 떨어지면서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 또한 어느 정도 하락으로 나와줘야지만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에 대한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전거래일에 약 일주일 만에 최고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고점을 더 높이면서 1%가량 상승한 1,95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골드도 지금 두 분이 다른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해영 마스터님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진입하기에 단가가 안 나온다. 네, 이미 지금 가격이 다 나왔어요. 시세가 다 나왔다 이런 표현하죠, 주식할 때. 네. 그러면 진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자, 오늘 매수는 맞습니다. 이제 이탈 나오고 나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지에 대한 어떤 지금 고점 포인트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죠, 여러분들. 보통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웬만하면 역주행은 안 하려고요. 이제 네. 추세 매매라고 하잖아요. 추세를 따라간다. 여러분들. 차트가 너무 깔끔해요, 지금. 맞죠? 그러네요. 네, 차트가 너무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여기 더 먹으려고 들어가는 대응하는 행동은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원래 단가가 여기서 조정 국면을 들어가고 나서 만약 눌린다면 좋은 진입 단가예요. 이런 구간은. 근데 지금은 시세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당일 트레이딩은 안 돼요. 내일 수급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영국 존슨 총리가 러시아 보유한 금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전쟁 종료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그럼 계속해서 좀 강세 이어지는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또 매수 전략 세워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한번 차트 보고 흐름 네, 짚어주시죠. 먼저 제가 그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했던 화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5월 25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유예 기간을 그 기간으로 주었었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이미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셜 플랜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1,300억 달러 규모의 금을 유통을 못 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시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차트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이미 이 구간까지 올라와서 부담감은 있습니다. 부담감은 있는데 최근에 하락을 주면서 단기 조정이 이미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또 뭘 보냐면 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 마셜 플랜 하면서 이제 경제적 지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0.25%, 0.5% 상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현재 미국에 있는 기축통화가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 다시 적자 기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연준이 지금 취하려던 이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재 시점에서는 금이 크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한 1,900달러 이 이상에서 유지가 되면서 짧게는 2,000달러 그리고 상방으로는 2,04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해왕 마스터님 그리고 정타 마스터님의 골드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돋보기로 이 차트 흐름을 살펴봤을 때 당일은 좀 관망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또 정타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멀리서 내다봤을 때 고점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 지금 벌써 어느덧 저희가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톡강도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경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매매의 신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단타 매매의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참여 원한다고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